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큰 경랑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도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수 진영을 대표하며 정권을 교체한 인물로, 그의 파면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퇴장이 아닌 보수 전체의 정체성과 전략 재정립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보수의 대표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여론조사와 정치적 흐름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 내 유력 대권주자 빅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로 요약됩니다. 이들 4명은 각각 뚜렷한 정치적 색채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수 유권자들은 이들 중 누가 대한민국을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도 일축하면서 강성 보수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의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월부터 4월 초까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선두권을 유지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김 장관의 지지세는 그의 신념과 일관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보수적 가치,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을 지키려는 입장으로 강성 보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측근들에게 대선의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김 장관을 중심으로 결집된 보수 지지층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주목할 인물입니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대선 주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번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의 탄핵 소추에 반대하며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목소리를 냈고, 이 점이 보수층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에 출마할 의지를 일찍 드러내면서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이미 전국적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거침없는 화법과 추진력으로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 유권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의 경륜과 실적은 타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찬성이라는 입장으로 인해 강성 보수층의 일부 비토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중도 보수층과 무당층에게는 일종의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치적 분열과 진영 대결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는 오 시장과 한 전 대표의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적으로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과 도시개발 성과를 통해 실력 있는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중산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점은 그의 확장성을 입증합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보수 정치권에서 보기 드물게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 강력한 사법개혁과 범죄 대응으로 강단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대중성과 화제성 면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은 친윤계의 지지를 일정 부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한 전 대표는 강경보수 성향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실용적 보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중도와 젊은 층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 경험 부족, 검찰 출신 이미지 등은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되며 향후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영의 세대 교체와 이미지 쇄신을 원한다면 한 전 대표는 유의미한 선택지로 남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은 현재 기준으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이는 당원들의 선택이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며,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분노한 당심을 누가 가장 잘 품고 위로하고 대변할 수 있는가가 핵심 변수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했던 이른바 윤핵관 지지층의 표심을 누구에게로 모을 수 있느냐가 이번 경선의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으나 그가 불출마할 경우 그의 지지층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는 향후 보수 후보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 존재감과 탄핵 반대 이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그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유력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보수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한 정체성이나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다음 대통령은 단순히 보수를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여야 합니다. 그간의 혼란과 분열을 수습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력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성 보수의 결집만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과 통합 리더십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는 단결할 때 강하지만 내부 분열과 극단적 주장에 치우칠 경우 대중적 지지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은 김문수 장관의 일관된 원칙, 홍준표 시장의 경험과 카리스마, 오세훈 시장의 안정적 행정력, 한동훈 전 대표의 대중성과 개혁성이라는 네 가지 선택지를 놓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각자의 강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방향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감정적 반응보다는 전략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며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보수 유권자의 성숙한 선택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때입니다.